네, 4, 5회. 오늘 SK텔레콤이 무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최고가예요. 61,500원입니다. 역사적인 최고가. SK텔레콤과 같은 이 무거운 통신주가 이렇게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정말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는 그걸로 또 오늘 통신주를 보는 게 좋겠습니까? 결정적 투자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단순히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이 되는 것일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게 원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굉장히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지닌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제 어느 정도 좀 빨리 와닿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5월 정도 내년 5월 정도에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최초로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이제 통신주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요즘 통신주들은 생각보다 이제 경기 방어주에다 추가적으로 성장주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게 다 사업을 합니다. 이제 밑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 분야가 생각보다 괜찮고 이제 매출도 잘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성장주까지 같이 이제 성장주의 성격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각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SK텔레콤은 워낙 뭐 인적 분할도 한 상황이고 자사주 소각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전에 했었던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시너지가 같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신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분야들이 정말 네.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뭐 메타나 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각광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SK 스퀘어와 인적 분할한 이후에 오랜만에 상장을 했는데 그 뒤로 통신주들이 함께 좋으면서 또 굉장히 타이밍이 SK텔레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 차트 띄울 수 있으면 예. 제가 비교 차트 한번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그동안 쉬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녹색이 SK텔레콤이고 이제 파란색이 KT, 이제 빨간색이 LG U+인데 요 구간대 정말 잘 쉬었죠. 이제 정말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잘 쉬었고요. 이제 상장 때 잠시 이제 조금 상장 프리미엄 붙고 다음에 다시 한번 경기 방어주들의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때 그때도 상장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바닥에서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제 뭐 KT나 SK텔레콤, LG U+ 세 종목 다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주식 상장도 인생의 네. 모든 결정도 이 타이밍인 게 반면에 SK스퀘어는 지지부진한 것이 네.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메타버스, NFT 이슈가 아주 각광받을 때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테마의 흐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장을 하니까 힘을 또 못 받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도 그죠. 불구하고. 일단은 뭐 스퀘어도 원래 일단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이제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뭐 일단은 뭐 지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의 성장을 위해서 SK그룹이 구조 개편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은 신사업 분야는 이제 메타버스나 NFT 관련 사업을 하겠다. 사실 SK텔레콤은 이 부분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면 사실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었고 저는 사실 상장 당일날 SK텔레콤이 빠지고 스퀘어가 오를 줄 알았었는데 이게 또 반대로 나는 게 정말 타이밍이 중요했던 게 만약에 정말 SK 스퀘어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거를 조금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 관련 섹터들이 가장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했으면은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반대로 됐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뭐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도 굉장히 좋고 만약에 갖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도 조금 더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저점을 매수 잘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내년에 좋은 수익률을 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업 내용이 바뀌었거나 어떤 본연의 가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소외를 받았던 것이라면 분명히 제 값을 찾아갈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예, 상장 이후에 한 번도 이렇다 할 상승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SK스퀘어가 오히려 지금은 저점에서 살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맞습니다. 네.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그렇다면 SK텔레콤 자 오늘 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 6%나 네. 됩니다. 원래 네. SK텔레콤 같은 원래 7% 정도 주는데 보통 한 6%, 7% 정도 내로 주고요. 배당적인 메리트도 원래 굉장히 있었는데 이제 SK텔레콤 무겁다라는 점이 사실 타 종목과랑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대가 워낙 비쌌어가지고 한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손대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정말로 진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계속 지니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신사업 분야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지금 뭐 6만 원대 가격이면은 이전에 20만 원대 가격대에 비해서는 많이 많이 이제 조금 한 주당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접근성도 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당적인 메리트까지 더해졌을 때 굉장히 앞으로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 이렇게 SK텔레콤이 오르게 되면은 또 긍정적인 흐름이 타 통신사도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제 대장이에요? 왜냐면 SK텔레콤 형님이 먼저 가면. 이제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쭉 올랐을 때 카카오뱅크가 오르면은 밑에 있던 금융주들도 같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예. 통신사들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출도 잘 나오고 신사업도 다 잘 되고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SK텔레콤의 성장세는 밑에 이제 통신주죠. KT나 이제 AGU+의 성장세까지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배당 매력하지만 배당만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네. 그 배당을 받을지언정 주가가 빠지면 어떡해요. 그죠. 네. 네, 근데도 지금 그런 걸 모두 감안해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통신주들은 지금 이제 막 5G 투자가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워낙 밀렸어요. 사실 5G는 매번 속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하고 지금 거의 2년, 3년 가까이 5G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피로감 때문에 사실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5G 투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투자들이 점점 재개되면 5G 통신 사업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LTE 쓰시던 분들이 최근에는 휴대폰 바꾸시면 어쩔 수 없이 5G 요금제를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전에는 마케팅비가 많이 나갔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그 부분이 영업이익에 굉장히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 5G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네. 가짜 5G라는 얘기도 많고 이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는 조금 더 탄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이제는 6G를 바라보고 네. 관련 투자나 관련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결국 5G 수혜가 6G의 수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계속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은 배당 매력에 실제로 기업의 성장성까지 고려해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다음 통신주도 좀 볼까요? 네. 예, 이제 LGU+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디즈니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네. 왜요? 별로 없죠. 이제 네. 생각보다 악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저도 일단은 컨텐츠 자체가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원래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콘텐츠들이나 이제 외국의 콘텐츠들을 따서 이제 나왔는데 디즈니는 디즈니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보기는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존재를 하고 인터페이스 자체도 뭐 넷플릭스에 비해는 좀 적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넷플릭스도 원래는 초창기 때 같은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워낙 독보적인 컨텐츠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좀 비껴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디즈니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매는 다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성장세로 도드라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디즈니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 컨텐츠 관련의 업종에 대한 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좀 일시적인 뭐 손해적인 구간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컨텐츠 자체가 생각보다 이전만큼의 파워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할지 유무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한데 아마 그래도 이미 야심차게 내놓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디즈니만의 컨텐츠를 따로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좋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지금으로서는 LGU+는 디즈니 효과는 뭐 없었다. 네, 사실 네. 이게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상승폭 계속 키우는 이유는
앞서 SK텔레콤과 더불어서 경기 방어적인 그리고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는 것입니까? 네, 일단은 뭐 LG U+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굉장히 좋고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이제 방어적인 성격 때문에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본업 자체가 워낙 잘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고 일단은 LG U+는 이전에 넷플릭스로 사실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LG U+랑 넷플릭스랑 같이 보통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런 디즈니 효과를 좀 안타깝지만 조금 만회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철저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건 너무 저평가라고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주가 이제 손익 대비해서 아직 덜 오른 구간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가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부담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께서는 늘 좋게만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닌데 이 무거운 주식을 다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좀 그게 좀 들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KT를 또 봐야죠. 마지막으로 저희 통신주 가운데 KT를 보겠습니다. KT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멘텀 역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사실 모멘텀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SK텔레콤이 오르면은 그 부분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사실 KT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워낙 밸류 체인 구축을 잘 해놨습니다. 뭐 디지코라고 표현을 많이 KT 내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관련한 밸류 체인이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OTT도 그렇고 스튜디오 그다음에 이제 음악까지 밸류 체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금융 플랫폼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KT는 KT, BC카드, K뱅크까지 이루어지는 금융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는데 K뱅크의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뭐 비상장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제 KT가 가지고 있는 K뱅크의 주식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 즉 토스나 이제 K뱅크 같은 인터넷 뱅킹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먼저 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정말 드라마틱한 상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KT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사실상 3사 중에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진만 팀장님께서 배당주를 투자하신다면 네. 통신주를 네. 뭘 저는 KT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다 좋긴 한데 SK텔레콤은 그래도 이제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U+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점. KT 같은 경우에는 다 어느 정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잘 나오지만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조금 더 고평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또 수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타 통신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라는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결정적 투자 오늘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